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땅꺼짐이 8번이나 일어났는데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공급망 조정이 필요해 당분간 부담이 예상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머물던 우주인 3명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계가 경색된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협력하는 거의 유일한 분야로 이번 비행에는 미국인 1명과 러시아인 2명이 동승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 별이 빛나는 밤이 복잡한 대기 난류 패턴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물리학자들은 반 고흐가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미국 우주비행사 1명을 태운 소유주 우주선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소유주 MS-25 우주선은 현지 시간 23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도킹을 해제한 지 3시간 반 만에 카자흐스탄 대초원에 착륙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올레그 코노넨코와 니콜라이 추브는 374일 만에, 미국 우주비행사 트레이시 다이스는 184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ISS엔 현재 우주비행사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가 기체 결함으로 무인 귀환하면서 애초 8일이었던 우주 체류 일정이 8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은 내년 2월 스페이스X의 드래건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어려운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그려냈다는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중국과 프랑스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분석 결과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며 단순한 창의력이 아닌 대기 난류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림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해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14개의 주요 소용돌이 모양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복잡한 대기 난기류의 패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40년 발표된 난류의 본질을 설명하는 획기적인 이론, 콜모고로프의 난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반 고흐가 대기 난류를 지배하는 기본 물리학에 대한 깊고 거의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용자 상황을 인식하는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황인식 기반 멀티모달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스피커 시스템은 실내 움직임과 조명, 소음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사용자에게 말 걸기 좋은 시점을 찾아낸 뒤 정신건강 자가 추적 설문을 요청합니다. 연구팀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돼 설문 응답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응답하기 적합한 시점에 설문해 응답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창원은 지난 주말 하루에만 400mm 가까이 내려 1일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중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우에 세계유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 가운데 하나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가로 12m, 세로 8m 정도의 고분군 사면이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가유산청에 상황을 보고한 김해시는 집안이 안전하게 마르고 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복구할 계획입니다. 토사하고 절개면을 기초적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밀한 복구 계획을. 장미를 키우는 경남 김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흙을 파고 뿌리를 확인하니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400mm 넘게 내린 폭우에 시설이 잠겨버린 탓입니다. 물은 빠졌고 얼핏 보기에 멀쩡하지만 수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게 했는데 뿌리가 물이 잠겼기 때문에 이 작물이 살아날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고사한다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기록적인 호우에 경남 지역에선 10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논등 농경지 711.6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곳에선 완전 복구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든 배수 설계 기준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 같은 기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물차 2대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달리던 차들이 8m 깊이에 박힌 겁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는 올해에만 비슷한 사고가 8차례 반복됐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는 일대 환경이 땅꺼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일반적인 토양보다 지반이 약한 상태여서 땅꺼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묻힌 오래된 상하수도관이 파열돼 지반 약화가 가속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지 않고 매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심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흙의 지방공학적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 만들어진 공사 설계 기준이 달라진 기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공사 지역에 설치하는 유도 배수로는 시간당 20mm의 비까지 감당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공사 지역 주변 토양을 깎아내 지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강우 강도에 준해서 설계가 되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유도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또 하수 관로가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반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지난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보행자 취약 도로에 강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와 보도 환경을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이 같은 보행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청역 사고 지점에는 방호 울타리와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는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며 급경사나 급커브, 인파 밀집 지역 등 보행자 취약도로 98곳에 강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울타리는 교통안전공단 충돌 시험을 통과한 SB 1등급이라며 8톤 차량이 측면에서 시속 55km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산이 들어갈 경우 수입과 판매를 모두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중국산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요즘 신차에 예외 없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기능이 악용될 경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통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And in an extreme situation, the foreign adversary could shut down or take control of all their vehicle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all at the same time, causing crashes, blocking roads.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커넥티드 차 통제에도 나서면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경합주의자 미국 자동차 산업 메카인 미시간주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미국의 규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하드웨어는 중국산 부품이 다수 쓰이는 만큼 공급망 재편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2년, 하드웨어는 5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 중국산 부품의 대안을 찾을 시간은 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시장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라는 겁니다. 反对美方泛化国家安全概念，针对中国的相关企业及产品采取歧视性做法。我们敦促美方尊重。 바이든 행정부는 커넥티드 자동차에 이어 드론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중국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하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다만 한전의 적자 구조에 따라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 에너지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분기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한전은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43조 원대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폭염이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소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계속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이 전기를 사올 돈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되고 다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요금의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점도 전기료 인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팩트체크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서울 팩트체크 포럼이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태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 윤기웅 미국 네바다 대학 교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소셜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이경락 YTN 저널리즘 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팩트체크의 전망에 대해 발표합니다. YTN과 한국언론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앞으로 매년 8월쯤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아시아 지역 내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련병원 200여 곳의 진료비가 지난해보다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은 2조 3,3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역시 1년 전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은 병원 등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진찰, 검사, 처치, 수술비 등을 의미하는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올해 2월과 3월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4월부터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체 인력 가운데 전공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빅5 대형 수련병원의 요양급여 비용도 7월과 8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 무더위가 끝나고 갑자기 날이 쌀쌀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 곳곳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평소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교차 큰 가을철 건강관리 방법을 백종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쉽게 몸이 피로하고 균해염이나 다래끼 등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여름 동안 우리 몸은 열 생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환절기를 맞이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감기, 즉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급격한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탓에 코 속 점막이 말라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의 염증 변화와 기관지 수축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건조한 대기를 통해서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들이 더 많이 우리 몸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조해진 공기 탓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져 목이나 눈 주위, 코에 가려움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도 늘어납니다. 또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면역력 저하로 세균 바이러스가 침입해 염증이 생기면서 배탈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 식중독 관리와 같이 음식을 잘 끓여 먹고 익혀 드시고 또 따뜻한 상온에 이제 식재료 같은 것을 이제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의 핵심은 체온과 면역력 관리입니다. 외출 후 손발을 씻는 등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 쓰고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해 겉옷을 챙기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한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하고 특히 멜라토닌 분비가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깊은 잠을 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 30분 이상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폐혈증 발생 위험이 1.3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한상훈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388만 1,958명의 흡연 여부와 폐혈증 발생 위험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혈증은 미생물 등의 감염으로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주요 장기의 기능 부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질환으로 국내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 현재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흡연 기간이 길면 폐혈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흡연자 가운데서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경우 폐혈증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1.34배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50년 뒤인 2072년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과 노년 부양비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72년 기대 수명 전망은 91.1세로 90세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세계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현황과 전망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엔 102억 2천만 명으로 20억 6천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200만 명에서 1,600만 명 감소해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가 25%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1% 감소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엔 59위로 30계단 떨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인구는 7,800만 명에서 5,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9.2%에서 2072년엔 4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셈입니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엔 104.2명으로 3.8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는데 유럽과 북아메리카보다 한참 높습니다. 2072년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마카오에 이어 세계 꼴찌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중국에선 당국의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남녀 5,000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근엔 고령화 해법으로 정년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청년과 장년층 모두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붉은색 예복 차림의 신랑 신부들이 단체로 전통 혼례를 치릅니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전국 각지에서 남녀 5,000쌍이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节省了我们巨大的精力还有财力，我们觉得特别的合适。 지난해 중국의 혼인 신고는 768만 건, 1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54만 명 줄어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거액의 결혼 지참금, 차이리 문화와 같은 허례허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你们那个彩礼准备多少钱？我家的话可能就10来万吧。10来万。对。10来万，你们答应吗？好的，我们已经准备分手。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대학생을 뺀 집계 방식을 도입한 뒤에도 올해 8월 청년 실업률은 18.8%로 치솟았습니다. 고학력 임시직의 상징이 돼버린 배달원. 한 배달앱에 등록된 인원만 745만 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여대생 배달원에 무릎을 꿇리는 일까지 벌어지자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으로 추진되는 정년 연장마저 세대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年轻人就更难找工作，很多岗位就还是仍然是饱和的，我感觉机会就更少了。 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한 궁여지책이란 지적 속에 장년층마저 퇴직금 수령이 늦춰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숲에서 실종된 10살 소녀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시간 지난 14일 집 근처 숲에서 실종됐던 10살 페이튼 생티건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도움으로 하루 만인 15일 밤 11시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 웹스터 페리시 경찰은 생티건이 집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파자마를 입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녀는 발견됐을 당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며 건강 상태도 양호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마약 밀매, 조직 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고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에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입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설계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는 여름뿐 아니라 언제든지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오래된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